그래서 이 거리를 재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즉 두 개가 같이 변화하는, 공이라는 건 가치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개, 몸무게랑 키랑 같이 변화하는 변화량을 우리가 공분산이라는 이름으로 쓴 겁니다. 같이 변화한다. 같이 변화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어떤 변화가 일으킨다.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수치로 같이 변화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분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모집단을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표본을 갖고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을 두 개를 곱해주면 얘가 같은 변화량,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런데 이 공분산은 척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단위가 있죠. 키를 잴 때 센티미터로 되면 170cm고요. 메타로 재면 1.7m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잴 때 측정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측정 단위에 따라서 값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는 측정 단위를 재는 원래 값이 중요한 게 있고 어떨 때는 그거를 비교해 주려면 표준화되는 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재면 서울하고 부산까지의 거리. 그럼 400km.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까지의 거리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원래 거리로 하면. 그래서 두 거리를 비교해 줄 때, 즉 지구에 있는 도시들 간의 거리와 태양계 행성 간의 거리는 단위가 틀리다는 거죠.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미. 그래서 그 두 개 단위를 할 때 이 단위가 진짜 그 원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지구에서 거리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하고 은하계에서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의 비율로 보면 은하계에서 지구 달 사이의 거리는 미미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비교 단위를 서로 맞춰서 비교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우리가 표준화라는 얘기를 하죠. 표준화라고 하면은 그 개체들 사이에 있어서의 거리의 비중을 재는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나타낸 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발걸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 아이의 발걸음 한 걸음하고 어른의 발걸음 한 걸음하고는 이미 센티미터 차이가 틀려지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그냥 아기 발걸음 한 걸음, 어른 발걸음 한 걸음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표준화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공분산이라는 거는 원래 데이터 단위를 갖고 비슷하게 변하는 양을 측정한 건데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시킨 게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요. 우리가 아는 개념들이죠. 전부 다 요거는 빼야 되고 그죠? 그래서 분산에다 롯도 씌웠으니까 표준 편차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죠. 분산이죠. 그래서 두 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했던 표준 편차 개념을 이용해서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상관계수는 크게 보면은 방향과 강도가 있죠. 방향은 증가할 때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게 있고 또는 어떤 하나가 증가할 때 오히려 감소하는 게 있죠. 자, 연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게 있어요. 중고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는 연도가 지나면 오히려 감소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족도하고 스트레스. 만족하면 스트레스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만족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주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는 0과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줍니다. 왜냐하면 상관계수라 그런 거는 표준화시켰다 그랬잖아요. 표준화시키면 0과 1 사이 값으로 이제 표준화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0과 1 사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0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0이 뭐라 그랬죠?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를 0으로 보고요. 1이면 나하고 나를 측정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1은 나하고 나를 측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보니까 항상 1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를 이렇게 측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몸무게하고 키하고 관계를 이렇게 잰 거를 제가 샘플로 하나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다 R에서 다 처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샘플로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관관계는 많이들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기울기라는 거랑 좀 헷갈려요. 회귀계수는 기울기고 상관계수는 기울기가 아니고 데이터들 사이에 얼마나 밀집하게 묶여 있느냐예요.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상관분석은 두 사이의 값이 데이터들이 서로 밀접하게 모여 있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보면 어때요? 얘랑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좁죠? 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들이 밀접하게 같이 모여서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모여서 같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접해 보이죠? 그런데 상관관계가 한 0.5만 돼도 좀 퍼져 있죠? 이만큼. 어느 정도 퍼져 있죠? 0은 뭐예요? 0은 완전히 퍼져 있어서 방향성도 안 보이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거는 데이터들이 얼마나큼 밀접하게 관련이 연관성이 많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퍼짐 정도예요. 우리가 퍼지는 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공분산, 상관계수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기울기가 아니에요. 기울기는 회귀계수가 기울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이런 거냐 아니면은 이런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냐 이런 기울기냐 이런 기울기냐 이게 기울기는 밀집도가 아니에요. 틀려요. 그래서 회귀계수는 이 기울기입니다. 하나가 변할 때 다른 게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이 기울기고 상관계수는 기울기가 아니고 기울기랑은 상관없이 이 기울기 내에서 얼마만큼 데이터들이 퍼져 있느냐 요걸 보는 개념이에요. 조금 틀린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설명할 때 자꾸 회귀계수의 기울기라고 자꾸 상관계수를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얘도 보고요. 얘도 보고. 이해되셨죠? 요런 거는 상관계수가 0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관계수는 선형성을 가정합니다. 선형성. 뭐냐면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얘는 직선이 아니고 볼록하죠, 위로. 그죠? 그래서 얘는 회귀분석에서는 2차 선형함수라는 걸로 풀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분석에서는 분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회귀계수가 좀 더 많이 이용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